2025년 4월 26일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파동을 말씀을 드릴 때 맥락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 예측은 틀리더라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틀리더라도 예측을 했던 이유가 있고, 그게 틀리면 그 이유에 대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할 때는 이유를 가지고 예측을 하시고, 그 이유는 맥락에 입각해서 이유를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파동이 이 고점을 넘기기 전에 조정을 한번 올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 맥락은 이 오파가 마감이 되면 여기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확정 전에 조정이 한번 올 거고, 넘어갔다가 오는 거랑 그 전에 조정하는 거랑 너무너무 다른데, 그게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오파 시작점을 건드리기 전에 조정이 올 거고, 그 조정하기 전에 파동을 보면 지금 조정이 올 건지 조금 더 있다 올 건지 그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한 번 더 올 수도 있다 없다, 그 이유를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이 파동이 마감될 또는 연장될, 이 파동이 마감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파동은 현재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마감할 수 있는 최소치는 갖췄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감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삼각형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파동은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져서 마감이 될 수도 있고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동 A, B, C, D 불규칙으로 했기 때문에 A파 연장은 안 되고, 그러면 E파 연장만 남았는데 A, B, C, D, E 강세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은 할 수가 있다. 뭐 두 번까지 더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힘이 붙일 테니까 A, B, C, D, E 하고 A, B, C, D, E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고 내려올지 안 하고 내려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 번 더 고갱, 한 번 또는 두 번의 고갱을 더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터미널이 나오면 한 번일 거고 플랫으로, 그게 아니면 두 번의 고갱이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세로 진행했던 게 한 번 더 진행을 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완성을 했으니까 삼각형을.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 떨어지면 얘는 더 이상 진행을 안 할 애라고 보느냐 하면 이 저점이죠. 이 저점 A파의 시작점을 건드려버리면 얘는 이 파동까지는 마감한 파동이고 이 파동의 연장 또는 마감 존까지 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삼각형의 속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게 됐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여기 보시면 한 번 더 되돌림을 가려고 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0.5 오기 전에 계속 파동을 흔들고 있으니까 내려와서 618을 넘겼다가 올라가든, 618 오기 전에 힘 좋게 올라가든, 올라갔다가 마감하면 그때 이 파동이 마감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마감을 했으면 현재 상태에서 내려와서 얘를 건드릴 겁니다. 얘를 건드리면 얘까지 마감되고, 그러면 되돌림이 이 수준까지 오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겁니다. 0.5, 618 사이에 5, 6 구간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에 왔을 때 버틸지 더 밀릴지는 봐야 되는데, 일단 1차 구간이 여기라는 거죠. 연장을 할 수 있는 구간. 근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이 구간에서 멈출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현재 구간이 매매하기 좋은 구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파동의 힘을 느끼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올라간 파동은 A, B, C, D, E로 불규칙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A파 연장은 오고 E파 연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A, B, C, D, E. 그래서 E파 연장이 끝났으면 되돌림이 올 거고, 그렇게 해서 A, B, C, D, E를 하고 나서 다시 삼각형을 E파를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E파 연장할 수 있잖아요. E파가 지금 A, B, C, D, E니까 강세니까 E파 연장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5에서 5, 6 구간에서 되돌림을 멈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보는 이유를 알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A파 연장이 안 되는 불규칙이었고, 이게 A, B, C, D, E로 강세로 올린 파동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래서 0.5, 56, 618 이 구간에서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예측을 하고 보는 거고, 그 예측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예측하는 이유는 꼭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틀렸으면 이
이 파동을 카운팅을 잘못한 거죠. A, B, C, D, E로 카운팅한 게 잘못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이니까 A, B, C, D, E 강세로 올라갔던 파동이 내려오는 거겠구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갈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얘가 강세니까. 그런데 많이 못 간다고 보는 이유는 얘가 불규칙이었으니까. 그렇게 파동을 보고 이해를 하시면 각자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면서 예측을 했던 이유를 가지고 계시면 그 파동의 차트에 여기 텍스트를 써놓으셔도 돼요. 예측했던 이유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틀렸으면 카운팅이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그러면서 찾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파동을 보실 때 이 파동이 내부자 정보를 1차로 접수하는 사람, 2차로 접수하는 사람, 뉴스 보고 덤비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텐데 미국 시간으로 24일 날 페드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은행 관련해 가지고 암호화폐하고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사전 요구 지침을 없앴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은행에서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니어스 액트잖아요. 근데 지니어스 액트는 3월 달에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 표결을 해서 상하원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나중에 대통령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한 거죠.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 또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지니어스 액트를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24일 날 뉴스가 나왔는데 24일 이때잖아요. 이때 뉴스가 나왔는데 이때 그 뉴스를 듣고 사게 되면 뉴스에 파는 거죠. 이때 누가 파느냐 하면은 이때 산 사람들이 팝니다. 이때 그런 뉴스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아는 거죠. 내부자가 틀림없이 있거든요. 암만 막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1차 내부자, 여기는 2차 내부자. 이제 1차 내부자들이 이때 팔죠. 그리고 2차 내부자들이 만약에 한 번 더 올려주면 팔고 아니면 내려왔을 때 팔겠죠. 보통 내부 정보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은 장기 투자자는 아니거든요. 파동의 선행성을 얘기 드리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멘텀이 빠지지 않고 계속 모아가다가 올라가고 여기가 굳이 강세로 나온 이유, 왜 밀리지 않고 계속 강세로 나왔을까? 그게 지나고 보면 이때 나온 뉴스, 연방준비제도에서 규제 철폐하는 뉴스가 준비되고 있었고 그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 파동은 그런 내용도 보여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사전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어렵죠. 그래서 그 읽어야 되는 치트키가 터미널하고 삼각형인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고요. 자, 테슬라 어저께 말씀드릴 때 여기가 삼각형 같아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죠. 여기 A, B, C, D, E 이렇게 보기에는 파동이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일단 이 파가 여기가 D파가 되면 WXY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 파는 WXY가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와서 여기서부터 A파, B파, C파, 그 다음에 D파 그리고 E파가 WXYXZ로 보면 수렴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렴형이 조금 모양이 만약 이게 수렴형이 되면 어디서 많이 본 파동하고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A 파동이 여기까지 A, B, C가 이렇게 나온 파동이잖아요. 그리고 D를 올리고 그 다음에 E파가 여기서 마친 수렴형 WXYXZ E파는 삼각형이 아닌데 복합조정으로 나온 수렴형. 그랬는데 그러면 얘가 수렴형이 맞나? 보면 C보다 D가 짧아요. 그리고 D보다 E가 짧아요. 그러면 수렴형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렴형이 아닌 거죠. 일반적인 수렴형이 아닌 거죠. 그런데 수렴형이 맞거든요. 얘도. 그런데 왠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죠, 얘를. 그러면 프랙탈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파동을 약간 줌 아웃을 해보니까 큰 파동하고 같아요. 여기 보시면 ABC로 여기까지가 A, 여기 B, 여기 C, 그 다음에 여기 D, ABC로 D를 올리고 E를 내립니다. 여기 W, X, Y, X, Z, ABC 이렇게 내립니다. 여기 C파가 너무 길어가지고 앞에 있는 파동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파동은 되는데 길이는 되는데 앞에 WXY가 복합 조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커버할 수 있는 파동이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를 ABC로 봤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찌되었건 WXYXZ로 내려와서 여기서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사각, 삼각형이 수렴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그래서 입사각 크기가 A파도 아니고 C파도 아니고 보통 A, B, C 하고 나서 D가 작고 E가 작으면 이게 수렴형이 되는데 A파가 더 작을 수도 있거든요. A, B, C, A, B, C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C파가 입사각이 제일 큰 걸로 쓰이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ABC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의 입사각의 크기가 ABC가 지금 쓰인 거거든요. 현재는 여기까지 다예요. 그래서 피보나치를 측정을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여기서 갖다 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나온 지점이 0.9를 건드린 겁니다. 0.9에서 1.1 사이에 1대1 정도 나오니까 입사각 크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0.9를 못 건드린 거죠. 490이 안 됐으니까. 여기가 488.50이었으니까 0.9는 안 건드렸는데 0.9에서 1.1 정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는 현재 이 파동이 여기 입사각 크기만큼의 돌파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파동도 만약에 앞에 있던 파동, 이 파동의 프랙탈로 본다면 수렴형이 비슷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A, B, C, D, E 여기서 맞췄으면 확산형입니다. 광사 확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안 맞히고 여기서 맞힌 걸로 보면 C파 길이보다 D파가 짧고 D파보다 E파가 짧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종점이 여기서 보는 거는 글렌-릴리 기준이고요. 글렌-릴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연장 파동을 카운팅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삼각형, 수렴형 삼각형의 종점이 찐 종점이라고 보는 거고, 저는 카운팅할 때 찐 종점을 여기로 봤더니 카운팅이 안 돼서 여기로 보고 카운팅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카운팅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 착오 때문에 제가 여기를 종점으로 카운팅을 안 하고 여기를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각자 카운팅 하실 때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B, C, D 하고 만약에 E를 여기로 본다. 그랬을 때 돌파 구간 예상이 자, 여기서부터 5파 시작점 여기까지, 그리고 2파의 종점을 수렴형으로 봐서 진행한다고 봤을 때 여기까지를 2파 종점으로 본다면 돌파 구간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330에서 361 구간이 되거든요. 너무 많은 거죠, 돌파 구간이.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자체 모멘텀, 이때 한번 만들고 또 이때 한번 만들었던 모멘텀, 그리고 이때 한번 더 만들었거든요, 모멘텀을, 상승 모멘텀을. 그렇게 그걸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갈 여지가 없느냐 하면 있어요. 모멘텀으로는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이제 조정받을 때가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나스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점을 올리면서 모멘텀을, 분산 모멘텀을 보여주면 테슬라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만큼 올라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회원님 중에 한 분이 댓글에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 파동이 더 올라가서 이 구간까지 갔다가 올 수도 있고, 그 갔다가 올 수도 있다는 근거는 삼각형 입사각의 크기로 1대1 구간을 봤을 때 0.9에서 1.1 사이의 레인지가 여기가 나오더라,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그냥 쳐내리면 이 정도에서 그냥 되돌림 맞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다시 이 구간, 이 삼각형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게 거짓 이탈을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지금 모멘텀을 확보해서 올라간 애이기 때문에 다시 이 화살표 구간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얘가 입사각의 크기만큼 돌파를 했다가 되돌림이 온다면 뭐 이 근처까지 가겠죠. 갔다가 온다면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 고점까지만 되돌림이 왔다가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글렌-릴리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고 예측을 두 가지로 진행할 때 이 근처만 넘어가다가 이 근처에서 내려온다, 그래서 BD 라인까지, 삼각형의 수렴 라인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간다, 아니면 입사각의 크기만큼 올렸다가 삼각형의 외곽선 D파 시작 지점까지 왔다가 되돌림 마치고 올라간다, 두 가지 정도로 보면서 파동 움직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 구간까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걸로 봅니다. 이 파동이 모멘텀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이고요. 이제 테슬라는 나쁜 뉴스, 악재가 나올 것도 이제 더 이상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서 그렇게 두 가지로 놓고 파동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자 예측하는 위치에 대한 맥락을 각자 가지고 계시면 그게 틀렸을 때 그게 이래서 아니었구나, 맞으면 그게 맞았구나,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네, 오늘 비나테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펀더멘탈 강의 안내 영상입니다. 펀더멘탈 강의가 책을 보고 봐야 되느냐, 책을 안 보고도 바로 봐도 되느냐,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몇몇 분은 책과 펀더멘탈을 동시에 시작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5초봉 카운팅 하시고 파동 카운팅을 5연장 터미널 그 컨셉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펀더멘탈 강의를 보실 때 책을 보시고 보시면 더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생각보다 쉽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시간을 내서 시작을 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